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끄부끄 방송을 시작합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팟캐스트 진행을 맡게 되었을 때 설렘과 동시에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늘 제 옆에서 함께 진행해주시는 진혁쌤과 매일 정성껏 대본을 써주시는 작가님들, 그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이 부각되게 편집해주시는 PD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여러분도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의 힘을 믿어보세요. 7월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되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자세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내 등을 따스히 밀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죠. 여러분을 늘 응원하는 부끄부끄 팀의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끝. 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여행의 시작은 설렘이었다면 끝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아쉬움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행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여행을 떠날 출사표를 적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 속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간직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유하고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지은쌤 되게 어른스러우시군요. 그런가요? 저도 여행 다녀와서 그냥 끝이 아니라 친구들과 추억을 더듬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행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은 늙어서도 군대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그 자체도 좋고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혁쌤, 그래서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뭐죠, 지은쌤? 여름 액티비티 vs 호캉스. 진혁쌤은 어떤 여행이 더 즐겁고 신날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좋긴 하지만 정말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하면 저는 여름 액티비티를 고르겠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액티비티가 더 끌리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름에는 뭔가 시원한 물속에서 하는 액티비티가 낭만 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땀이 젖지 않으니까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항상 가면은 바다에서 뭘 했는지가 항상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그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아직은 잘 못 고르겠어요. 혹시 우리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취향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친구들의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부끄부끄의 첫 코너 책갈피로 떠나보시죠. 우리 부끄부끄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잠시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부끄부끄 청취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책으로 시작해볼게요. 추천해주신 박만두님, 느린 달팽이님, 박현우님 감사해요.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이 책, 여행의 이유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은쌤 부탁해요.
인생과 여행은 신비롭다. 설령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여행의 이유, 김영하. 매체에서도 많이 뵐 수 있었던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 여행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작가님께서 다니신 여행길에서 나온 물음과 대답을 엮어 만든 책인데요. 책에 나온 부분처럼 여행은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든 제 생각은 여행을 다녀오며 생기는 이야기를, 삶을 한번 친구들과 나누어 보고 생각을 키워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여행이 주는 것은 1차원적인 행복이 아니라 복합적인 무언가를 선물해 준다고 말씀한 부분에서 공감이 됐거든요. 이 책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 이야기를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선정한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의 독서인문 동아리 한창회의 닷다들에서 보내준 방송입니다. 뜻이 궁금해지는 동아리 이름인데요.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느낀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송이라고 해요. 들어보시면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닷다들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최상희 작가의 인터뷰 중 도대체 어떤 이야기야 하고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왜 이런 곳인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박수민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닷다의 목격인데요. 이 책은 최상희 작가의 단편 소설집으로 책을 읽으며 나의 삶을 성찰하고 현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하며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 중 여러분도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닷다의 목격 소설집의 두 번째 소설인 재물의 줄거리는 매년 제비뽑기로 여자아이를 한 명 뽑아 괴물에게 바치는 이상한 악습이 있습니다. 소설집의 주인공인 문화는 제비뽑기에 당첨이 돼서 괴물에 바쳐지게 되었는데요. 그 여자아이가 괴물에게 바쳐지는 과정에서 괴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괴물은 없었던 것입니다. 문화가 뽑히기 이전에 그 제비뽑기에 뽑힌 희생자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숲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이 괴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과연 이 나쁜 관습을 지켜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괴물이 없다고 말해야 할까? 말하지 않아도 될까? 관습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나쁜 악습들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사회에 말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말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전에 말해도 큰 소용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괴물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악습이잖아요. 근데 이 권력자들은 또 이 괴물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근데 권력자들이 권력을 놓아줄까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데 제가 권력자 그 사람들이어도 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없다는 걸 이미 알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마 말하더라도 권력자들이 그 아이들 최선을 다해 막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예 해결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악습, 반복되는 악습이나 이런 거는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 마을에 있던 여자들이 갑자기 원래 있던 곳에 나타가지고 여기 네.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네. 우리는 사실 살아있었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이거는 이 악습을 고치는 건 좀 불가능해졌다고 볼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제 생각은 이제 네. 제물로 바친 여자애들이 살아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여자애들이 네. 마음을 먹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마을 네. 사람들이 이제 좋게 보지만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용기가 있다면 네. 그냥 한 번쯤은 괴물에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서 없다는 없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의견이네요. 여자들, 네. 되게 제일 실행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가는 거죠. 되게 그런 생각이네요. 근데 권력자들 말고 남아있는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나 자기가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곧 제비뽑기에 희생자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괴물을 잡으러 가자고 마음을 먹고 가면 괴물이 없는 것을 알게 되지만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괴물들은 사람들에게 엄청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데 그쵸. 그래서 그 자기 가족들도 그 주인공인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자기가 대신 간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는 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니 이 나쁜 악습을 무조건 말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유지하냐. 이건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무조건 이 나쁜 악습을 고쳐야 된다. 내가 살아있었으면 일단 돌아가서 나는 그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권력자들 때문에 용기 있게 말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구나. 그게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좀 나아가서 새롭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래도 될까라는 단편인데요. 이 줄거리는 아이들이 다른 식물들로 변해요. 이유는 뭔가 자기의 소중한 것이나 자기의 것을 어른들로 인해 잃어버렸을 때, 그 어른들에 의해서 뭔가 억압받았을 때 막 따끔따끔 거리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갑자기 식물로 변하는 거예요. 식물로 변한 아이들은 학교를 못 나오게 되죠. 한 명씩 반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걔는 아파서 그래. 오늘 좀 결석인가 봐. 그리고 어른들인 그 부모님들도 그냥 아파서 그래. 좀 아픈가 봐. 집에 있긴 있어. 이렇게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 소설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의 단짝 친구가 없어져요. 어이구야.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자꾸 없어지니까 이 주인공인 친구가 집에 더 찾아가 보는데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아이가 있냐고 막 물어보면서 혼자서 뭔가 끙끙 앓고 그랬거든요. 결국엔 주인공의 친구 송이도 식물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 제일 소중한 친구 송이를 잃고 나서 이 주인공인 자기가 제일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 그래도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하고 아이들이 자꾸 사라지고 식물로 변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 과연 그래도 될까?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하고 묻고 싶네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 확실히 어른들이 많이 이상한데 이게 아이들이 식물로 변한다. 이게 되게 큰 거라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아이들의 아픔 같은 게 형상화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형상화되지 않은 현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아픈 아이들과 무관심한 어른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되게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분명 그래도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맞아요. 정리하자면 이제 저희 현실에서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런 따끔따끔하고 어떤 마음이 아픈 그런 병들이 식물로 형상화돼서 나타난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아, 예. 네. 그게 사실은 이 책으로 비유를 해놓으니까 이상한 거지. 현실을 네. 보니까 그게 딱히 이상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상하지 않다 생각한 건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작가가 이 심각성을 알리기는 잘 표현하지 않았나? 표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표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나니까 정말 공감이 많이 되네요. 작가의 말에서 작가님이 이 에피소드를 아이들의 복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뭔가 복수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저의 말을 듣고 나서 뭔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였던 애들이 상처를 받고 컸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될까해서 또 아이들이 식물이 되는 것으로 인해 이제 어른들한테 복수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어른들을 향한 복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될까라는 단편 소설에서 네. 이제 저희 현실과 살짝 함께 보면은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아이들도 많고 또 놀고 싶은 나이인데 맨날 억제당하면서 맞아요. 사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다 컸을 때 네. 이제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난장판이 되었겠네요. 어른들이 되는 애들은 일단 식물이 변하지 않은 거니까 체념한 애들밖에 없을 거고 아이다운 시절을 보내지 않아봤을 거고. 맞아요. 근데 과연 식물로 변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이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주인공인 그 친구도 식물로 변했어. 네. 근데 과연 그 남은 아이들은 식물로 변하지 않고 그런 아픔이 없는 건강한 아이들일까? 이런 사회에서 무관심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남은 아이들은 정상적이게 커갈 수 있을까? 또 생각했습니다. 저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네. 어른들이 나중에서야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바뀐다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른들이 언젠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면 사회가 어느 정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난 후에일 것 같아요. 그때는. 어른들에게 몸소 위기를 겪을 만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사회가 다시 바뀐다면 아이들이 자유로운 좋은 세상이 되겠죠. 네. 아이들은 좋은 사회에서 클 거고요. 맞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잃는다면 다시 그런 안 좋은 사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런 좋은 사회가 유지될 거라 믿어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제 네. 자기 살기도 바쁜 이 네. 이야기 속 사회가 이제 여기 그 변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어른들이 관심을 쏟기는 네.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또 만약에 바뀐다면은 이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들끼리 그냥 네. 같이 모아두고 네. 이제 함께 신나게 놀고 네. 그런 식으로 잘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때요? 세진님은 혹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예. 두 의견 다 약간 좀 반대 네. 의견이잖아요. 네. 들으니까 재밌네요. 맞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유동한 목적인 어른들에게 복수를 나타내는 편인 그래도 될까 해서 잘 표현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미래엔 아무 희망도 없는, 생명도 없는. 왜냐하면 어른들은 다 늙어 죽고 아이들은 다 식물로 변한 그런 곳.
네, 그런 사회가 됐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그 다음은 국경의 시장입니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난해한 책이었죠. 여러분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네, 갑자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갑자기 주인공과 친구가 국경의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친구의 주인공의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와 같이 갔는데 주인공이 신발끈을 잠깐 묶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길에 국경의 시장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고양이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인데 되게 의아했어요. 저는 되게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편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과연 해석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와, 진짜 저도 이게 많은 의문이 들었는데요. 네. 너무 뜬금없이 끝난 것 같아요. 왠지 네. 여기 뒤에 내용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고양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고. 네. 고양이를 뭔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이게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집에 돌아갔다 하고. 네. 이게 단편집인 게 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뒷이야기가 더 있어야 될 것 맞아요. 같은 느낌. 짧고. 맞아요, 맞아요. 이 느낌이 나는 것도 되게 작가의 의도인가? 이게 최상희 작가가 의도하는 게 이 책을 읽고 궁금증을 많이 이 독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 작품을 쓴 것도 있고 최상희 작가가 이 닷다의 목격이라는 책에서 끝나는 게 다 결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결말이라서 열린 결말처럼 독자 맞아요. 읽는 독자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해주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 주인공의 과거의 상 뒤에 뭔가가 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읽다 보니 끝나버렸어요. 네. 그 말에 동감해요. 네. 저도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네. 그 친구는 왜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졌는지 그게 네. 궁금해요. 음. 제 발로 걸어서 문화를 떠난 건지 납치를 당한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닷다의 목격 책 속에 있는 단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닷다의 목격은 청소년 소설이지만 누구나 읽어보아도 여러 가지 깊은 깨달음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깊은 깨달음이나 아니면 이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뭔가 포인트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네. 지금까지 그럼 닷다의 목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닷다의 목격은 최상희 작가의 단편 소설집인데요. 각 단편 소설집은 SF라는 장르만 공유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답니다. 우리 한창의 닷다들 동아리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닌 이야기를 그리고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글을 창작하신 것 같아요. 한창 예고 친구들처럼 말이죠. 유익한 방송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함께 부크는요 언제든지 열려 있답니다. 우리 함께 부크. 우리는 사람을 여러 사물에 비유하곤 하죠. 눈은 마음의 창, 마음은 넓은 호수와 같이 말이죠. 전 사람의 내면을 빗댈 수 있는 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여기저기서 피어난 이야기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색칠해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때론 대화를 통해 다른 영혼의 이야기들에게 물들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 나누길 좋아하나 봐요. 한 가지 TMI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오늘 점심으로 돼지 김치찌개를 먹었고요. 밥에다가 김치를 먹는데 그 김치가 LA에서 어떤 맛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맛은 정말 일전에 LA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짧은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준 부크부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부크부크를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쌤, 네. 헤어짐을 구하기도 아쉬운데 우리 부크부크 청취자분들에게 한 가지 슬픈 소식을 더 전해야 하죠. 뭐죠? 저희 부크부크는 8월 한 달간의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특별편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진 않기로 해요. 저희도 잠시 휴식을 통해 더욱 알차고 즐거운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약속!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아나운서 장진혁이었습니다. 책을 읽어 매일 자유롭게 세상을 넓혀 더 멋진 내 모습을 꿈꿔. 우리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들고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 부크부크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9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I miss you. 안녕. 안녕. 마음이 더 커져 너무 좋아. 부크부크 이 갈감 모두 함께 나누려.